청담동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의 최상층은 오직 단 두 사람만을 위해 비워진 공간처럼 정적만이 감돌았고,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은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서윤은 자신의 얼굴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뿔테, 안경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올리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오만한 표정을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은 이 화려한 공간과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식어버린 홍차만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이 자리에 강제로 불려나온 그녀의 마음은 그저 빨리 이지루하고 소모적인 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강진혁은 맞춤 정장의 소매를 세심하게 정리하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한정판 시계를 노골적으로 확인하더니 앞에 앉은 여자를 마치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감별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내리고는 조소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K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상류층 여인들을 만나왔으나 눈앞의 이서윤처럼 패션 감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드 스타일의 여자가 자신의 맞선 상대라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 대화의 의지조차 꺾어버릴 기세였고,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종의 재앙과도 같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은 채 서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보세요. 이서윤 씨라고 했나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 당신 같은 타입이 어떻게 우리 가문의 어른들과 연결되었는지조차 의문이며,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안경과 유행, 진한 옷차림은 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따분한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으니 차라리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혁은 말을 마친 뒤 자신의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사내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서윤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의 무례한 언행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부터 진혁이 보고 있는 태블릿 화면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시스템 내부의 오류 신호였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다 잠시 멈춰섰고, 진혁의 오만한 태도보다 더 거슬리는 것은 바로 그가 들고 있는 기기의 보안망이 실시간으로 외부 해킹 툴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기술적 결함을 목격한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적인 불쾌함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달싹이며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입을 열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강진혁 씨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보고서는 아마 5분 뒤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 될 것이며, 당신이 자랑하는 KJ그룹의 메인 서버는 이미 72시간 전부터 외부 침입자에게 루트 권한을 내어준 상태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 잘난 자존심만 세우고 있군요. 당신의 태블릿 오른쪽 하단에서 5초 간격으로 전멸하는 저 푸른 점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백도어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 당장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의 가문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으나 그 내용은 진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이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비웃음을 지으려다 서윤이 언급한 푸른 점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굳어버렸으며, 그는 자신의 정보보안팀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기에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에 눌리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화면을 조작하려 했으나 이미 기기는 그녀의 말대로 명령을 거부하며 하얀 스크린으로 변해버렸고, 당황한 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할 때 서유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따분해하는 동안 당신의 제국은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으니 더 이상 내 시간을 뺏지 말고 그쪽에 무능한 보안 전문가들이나 탓하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돌아섰다.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압박감과 전율에 몸을 떨었으며, 그는 그녀가 단순한 너드가 아니라 자신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다시 되뇌었다. 레스토랑의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 사라지자 진혁은 미친 듯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전 계열사의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과 그녀의 안경 너머로 보이던 지적인 눈동자만이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 떠나질 않았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절감하며 이 지루했던 맞선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이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레스토랑 건물을 나섰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코드 복구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진혁이라는 남자의 얼굴은 벌써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은 지우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에게 경고를 던진 이유가 단순히 정의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오만함을 꺾어보고 싶은 아주 작은 사적인 복수심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으나 정답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고, 화면에는 에리스라는 코드명과 함께 새로운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으며, 이것은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과 그림자 속에 지배자로서의 삶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진혁은 자신의 최고층 집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이서윤의 기이하고도 확신에 찬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곧이어 보안팀장이 사색이 되어 급하게 달려들어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리자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무시했던 그 촌스러운 여자의 말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고, 이 거대한 제국이 단 한 번의 해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집무실 외벽을 타고 흐르는 정적은 곧이어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경고음과 직원들의 다급한 발소리에 의해 산산조각났으며, 진혁은 책상 위의 모든 서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모든 신상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우연으로 시스템의 결함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으며, 만약 그녀가 배우의 공격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독자적인 능력을 갖춘 은둔 고수라면 그녀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KJ그룹을 구해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술을 바짝 태웠다. 같은 시각 서윤은 허름한 원룸 아파트에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세대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수만 줄의 코드들을 무서운 속도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신들린 듯 미끄러지며 정교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고, 아까의 멍청해 보였던 뿔테 안경은 이제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도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미 KJ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악성 코드의 서명이 과거 국제금융망을 마비시켰던 범죄 조직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것이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기업,
파괴 목적의 정밀 타격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더욱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숫자가 세상의 언어로 보였고 모든 시스템의 논리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나 그 재능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낮에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전산팀 사원으로 밤에는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경외하는 전설적인 존재인 아렛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실은 강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사적인 감정보다는 자신이 오랜 시간 추적해온 사이버 범죄 조직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것을 예감하면서도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진혁의 지시를 받은 정보조사팀은 밤을 꼬박 새우며 서윤의 뒤를 쫓았으나 그녀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평범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했고 학창시절에 평범한 성적표와 작은 회사의 경력 증명서 외에는 그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아 조사팀을 당혹감에 빠뜨렸지만 진혁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 정보사령부 출신의 개인 조사원을 고용하여 이면의 정보를 파헤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건네진 한 장의 보고서에는 그녀가 5년 전 다크웹에서 전설로 통하던 보안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다는 단서와 함께 현재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암호화 서버 위치가 적혀 있었으며 진혁은 그 보고서를 읽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보고서의 끝자락에는 그녀가 LS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안 업계에서 신의 영역에 도달한 자로 칭송받으며 그 어떤 철옹성 같은 방어벽도 단숨에 무너뜨리거나 혹은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내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에 진혁은 자신이 도대체 어떤 거물을 몰라보고 모욕했는지 깨달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한때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녀의 그 두꺼운 안경 너머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날카로운 것이었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그녀에게 다시 연락할 명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KJ그룹 내부의 전산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어 핵심 자산인 고객 정보와 미공개 특허 자료들이 외부에 알 수 없는 서버로 유출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사내 보안팀의 실력으로는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인공지능 기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매 분마다 명확해지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만약 이대로 무너진다면 자신의 자리는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비서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한 뒤 서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낡은 빌라촌을 향해 어둠을 뚫고 직접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자신의 모니터에 나타난 강진혁의 차량 위치 추적 신호를 보며 피식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망의 일부를 느슨하게 열어두어 그가 자신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소음을 들었고 잠시 후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여유로웠으며 이제 사냥터의 주인은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초조함이 역력한 눈빛을 한 강진혁이었으며 그는 아까의 그 오만했던 귀공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뒤로 빛나는 수많은 모니터에 화려한 코드 행렬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어 서서
이 늦은 시간에 예의도 없이 웬일이냐고 차갑게 물었고, 진혁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과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다. 서유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인지 가늠하려는 듯 한참 동안 그를 침묵 속에서 응시했으며, 그녀의 시선은 진혁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고, 마침내 그녀는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당신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는 조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작은 방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디지털의 향연과 압도적인 정보의 파도 앞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오직 실력만이 지배하는 이 가상세계의 여왕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방 안에는 기계가 뿜어내는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찼으며, 서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서 진혁에게 옆에 놓인 보조 모니터를 지켜보라고 지시했고, 그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있는 해킹 시도들의 목록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경외감을 넘어선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코드를 짜는 해커가 아니라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예술가처럼 보였으며, 그녀의 무심한 듯 정교한 손놀림 하나에 텁도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으며, 진혁은 서윤이 설명하는 보안 구조의 취약점을 들으며 자신의 회사 내부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배신자의 그림자를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가 가장 믿었던 친인척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서윤은 그의 감정적인 흔들림을 지적하며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격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고,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들은 흥분했던 진혁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을 했으며,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고용된 전문가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예우하며 그녀의 모든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문득 화면을 멈추고 진혁을 돌아보며 만약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강진혁으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그 질문은 평생을 후계자 수업과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진혁은 그제야 자신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과 손목의 시계가 자신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눈앞에 이 작고 마른 여자가 쓴 낡은 안경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창문이었음을 인정하며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1차적인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한 서유는 기지개를 켜며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으며, 진혁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으나, 서유는 가볍게 몸을 피해 거절하며 자신은 오직 계약관계에 충실할 뿐이라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고독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는 이제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혔고,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노라고 남몰래 다짐하며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다음 단계인 역추적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여
파괴의 증거를 확보하는 위험한 작전이었으며 서윤은 이 작업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진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레스토랑에서의 그 한심했던 첫 만남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전복되어 이제는 서로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서윤은 진혁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어쩌면 이번 싸움이 자신의 용맛도 고독한 천재성 뒤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마음 한편에 품게 된 채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KJ그룹의 중앙관제센터는 거대한 스크린 위로 쏟아지는 수천 개의 붉은 경고등과 함께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으며 수십 명의 인류 보안 전문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침입자의 공격은 마치 지성을 가진 생명체처럼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꾸며 핵심 데이터베이스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잠식해 들어갔고 현장을 지휘하던 보안팀장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걸고 철통같이 구축했던 다중방화벽이 단 몇 초 만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이 모든 사태를 뒤에서 지켜보던 강진혁은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을 말아주며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기술력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장난감에 불과했는지 절감했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금 어둠이 깔린 서윤의 낡은 거주지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한낱 너드라치부하며 멸시했던 여자에게 가문의 운명을 구걸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통찰력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도 그녀가 과연 이 거대한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품은 채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윤의 집 앞에 도착한 진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고 차가운 금속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길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간절함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으며 문이 열리고 나타난 서윤의 무심한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가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실감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서윤은 문가에 서서 초췌해진 진혁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비켜서며 그를 안으로 들였고 그녀의 방 안은 여전히 수많은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안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안 서적과 해독된 데이터 시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이곳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작전 지휘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현재 KJ그룹이 직면한 최악의 가동 중단 위기와 데이터 유출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서윤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미 자신은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가했으며 당신들이 자랑하던 메인프레임의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까지 분석을 끝냈다고 덤덤하게 말해 진혁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의 화면을 돌려 진혁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KJ그룹 보안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심층부의 악성 코드 루트가 선명하게 시각화되어 있었고 서윤은 이 일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보상과 함께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바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진혁 본인이 자신의 수족이 되어 모든 잡무를 수행하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요구였다. 진혁은 대한민국 재계서열에 드는 자신이 누군가의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으나 서윤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과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떠올리며 결국 자신의 비대한 자존심을 꺾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그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수십 개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분류하고 서버 로그를 수동으로 대조하는 등 생전해본 적 없는 예슨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서윤이 코드를 다루는 모습이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을 넘어 하나의 고결한 예술 행위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으며 복잡하게 얽힌 암호 체계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희열과 집중력이 번뜩였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옆얼굴을 훔쳐보며 자신이 그동안 사람의 가치를 외형과 배경만으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 행위였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방 안의 온도는 서버들의 발열로 인해 조금씩 올라갔고, 진혁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서윤이 건네주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평소 느끼던 피로감보다는 무언가 중요한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경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어느덧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우회와 비슷한 묘한 기류로 변해갔다. 서윤 역시 처음에는 그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로 보조 역할을 시켰으나 예상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진혁의 모습에서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재벌과 자제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에게 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아주 짧은 휴식을 허락했는데,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작업 도중 서윤은 이번 공격의 패턴이 내부자의 가이드 없이는 불가능한 정밀 타격임을 지적하며 진혁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음을 경고했고, 진혁은 그녀의 분석을 토대로 사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인물들을 하나씩 복귀하며 배신자의 윤곽을 좁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들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서윤의 냉철한 조언은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며 적들이 심어놓은 트랩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고, 진혁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외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으며, 두 사람의 호흡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에 가까워져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매끄러운 연계를 보여주며 어둠 속의 침입자들을 압박해 들어갔다.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공격자들의 마지막 파상 공세가 시작되어 화면 전체가 붉은색 오류 메시지로 뒤덮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서윤은 침착하게 진혁에게 특정 서버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라고 명령했고, 진혁은 일말에 주저함도 없이 몸을 날려 거대한 장비들 사이로 파고들어 케이블을 뽑아내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찰나의 순간에 서윤은 공격자의 IP 주소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하여 그들의 위치가 놀랍게도 국내의 한 위장 계열사 사무실임을 밝혀내고야 말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화면에 시스템 정상 복구라는 푸른색 글자가 떠오르자 진혁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윤은 안경을 벗어 지친 눈을 비비며 그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순간 진혁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과 함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긴박했던 하룻밤의 공조는 두 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인장을 남겼으며, 진혁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깨달았고, 서윤 또한 고독한 천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누군가와 함께 목적을 달성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 앞에는 여전히 배후의 임무를 처단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서윤은 진혁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며 수집된 증거 자료들이 담긴 보안 드라이브를 건넸고, 진혁은 그 드라이브를 소중히 손에 쥐며 다시는 자신과 이 회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이 헛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맹세하며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방 안에서 서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짧은 휴식조차 잊은 채 역추적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적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완해 나갔고, 진혁은 서윤의 천재적인 분석력에 자신의 경영적 직관을 더해 공격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기술적 그물을 짜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배우며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는데, 그것은 차가운 기계적 논리 위에 따뜻한 인간적 신뢰가 쌓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서윤은 진혁이 보여준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었고, 진혁은 서윤의 날카로운 지성 뒤에 숨겨진 여린 감수성과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며 그녀를 향한 연민과 동경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키워나갔으며, 그렇게 두 사람은 태양 아래 당당히 설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심야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서버가 내뱉는 낮은 기계음과 서윤의 규칙적인 타이핑 소리뿐이었으며, 진혁은 그녀가 건네준 자료들을 대조하며 거대한 제국의 기초가 얼마나 부패한 토양 위에 세워졌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망 속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나갔고, 그 끝에 닿은 이름은 진혁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촌형 강민호의 비자금 계좌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진혁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응시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 치졸한 반란은 진혁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한낱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목격하며 극심한 환멸과 자괴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진혁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치게 된다는 차가운 충고를 건네며 다시금 화면에 나타난 강민호의 접속 기록과 시스템 침투, 경로를 조목조목 짚어주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진혁의 등 뒤에서 오랫동안 이 거대한 반란을 준비해왔으며, 그는 사내 보안팀의 핵심 인물들을 매수하여 서윤이 발견한 취약점을 고의로 방치하게 했고, 이를 통해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 업체로 유출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윤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하며, 진혁이 이제는 혈연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자신이 강민호에게 가졌던 형제애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되새겼고, 서윤이 밝혀낸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기록들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강민호와 함께 뛰놀던 기억들을 지워내려 애썼으며, 권력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려온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배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보다 반격의 칼날을 갈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더욱 무섭게 코드를 분석하며 적의 숨통을 조였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새벽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철학적이고 내밀한 영역으로 흘러갔으며,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평생 느껴온 왕관의 무게와 고립감에 대해 처음으로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화려한 재벌 3세의 삶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고백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슬프다고 말했으며, 서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고독했던 천재적인 삶과 그의 화려한 불행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진혁은 서윤의 무심한 듯 깊이 있는 태도에서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을 얻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아줄 유일한 이정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문득 작업을 멈추고 진혁을 향해 당신이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그 질문은 진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근원적인 공포를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배경과 돈을 보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그 중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지금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자신과 함께 밤을 새우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천재 여자만이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서윤의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그의 침묵에서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진혁은 그동안 자신이 이서윤을 너드라고 비웃으며 무시했던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했는지 다시금 사과했으며 그는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수트나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서윤은 그의 사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과거의 강진혁이 아닌 새로운 강진혁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민호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진혁은 그녀의 격려 섞인 독설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꼈으며 그는 이제 죽어가는 제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작업은 강민호가 숨겨놓은 악성 코드의 최종 루트를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서윤은 이 코드가 발동되는 순간 KJ그룹의 모든 서버가 초기화되는 동시에 강민호가 지정한 외부 서버로 모든 기밀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서윤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진혁은 내일 아침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회사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며 이 음모의 치밀함에 진혁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지만 서윤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방어망이 그 위협을 하나씩 무력화하는 과정을 보며 전율에 가까운 감동을 느꼈다. 서윤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강민호의 서버에 침투하여 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비리 증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대담한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다. 두 사람이 함께 모니터를 지시하며 전략을 짜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으며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을 넘어선 동료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만들어내는 고결한 에너지였고 진혁은 서윤의 천재성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서윤은 진혁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반격 시나리오들이 자신의 기술적인 공격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일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자신의 폐쇄적인 세계가 진혁이라는 창을 통해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하며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갔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는 그들의 우정과 투쟁을 상징하는 등대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낡은 안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가 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소중한 동료를 잃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진혁을 숙연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그녀가 짊어지고 온 고독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무례함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녀의 재능과 영혼을 지켜주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굳게 약속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민호의 음모는 단순히 경영권 찬탈을 넘어 그룹 전체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매국적인 행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진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그는 이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 기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게 되었고, 서윤은 그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윤은 강민호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가 가장 아끼는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그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두 사람은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적 또한 만만치 않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기에 서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며, 진혁에게 내일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에 대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새벽 공기가 창문을 넘어 들어올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서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는 자신이 현장에서 증명할 차례라고 다짐했다. 그는 서윤이 만들어준 완벽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으며,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승리를 예감했다. 서윤은 진혁이 떠나기 전 그의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만함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강진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진혁은 그녀의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녀의 집을 나섰다. 진혁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서윤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남아있는 자녀 코드들을 정리하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 거만한 남자가 가져온 변화에 물결이 싫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감시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으며, 진혁이 보여줄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 또한 크게 바뀔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진혁이 두고 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그가 이 험난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코드 대신 따뜻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며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KJ그룹 본사 27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웠으며,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중앙에 서 있는 이서윤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 투박한 뿔테 안경을 쓴 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적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방 안에 든 낡은 노트북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아우라는 그 어떤 권력자들의 위압감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자신을 향해 설계된 거대한 함정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다지며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이서윤이 KJ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로그 기록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으며, 그는 이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미 사전에 매수해둔 보안 팀원들의 거짓 진술서까지 차례로 제시하며 그녀의 정체가 전설적인 해커 에이리스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녀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으려 했고,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회의실 내부는 충격과 분노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며 서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는 진혁을 향해 이런 위험한 인물을 사적으로 고용하여 그룹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눈빛을 보냈다. 강진혁은 자신의 사촌형이 파놓은
이 노골적인 함정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상석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었으며, 아버지는 진혁에게 저런 근본 없는 여자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지금 당장 그녀를 내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며 진혁의 입지를 좁혀오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무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를 두둔하는 순간 자신 또한 공범으로 몰려 후계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무력감과 갈등에 휩싸여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바짝 태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한 여자 사이에서 고뇌하며 인간의 본성이 시험받는 잔혹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진혁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는데,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겠다는 듯한 초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슬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으며, 그녀는 민호가 제시한 가짜 증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며 반격의 타이밍을 노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구걸하는 대신 오히려 민호의 보고서에 나타난 기술적 오류를 속으로 비웃고 있었으며, 이 위기가 오히려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진범들을 한꺼번에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강민호의 모든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있었다. 이 사진 중 한 명이 서윤의 학력과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룹의 보안망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동조한 다른 이사들도 그녀를 당장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민호는 이 기세를 몰아 진혁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그를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혁은 이들의 천박한 공세를 들으며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랐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자리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이제는 권력이 아닌 정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서늘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진혁이 입을 열려는 찰나 서윤이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고 명징한 목소리로 이 조작된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자마자 민호가 제시했던 로그 기록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발신지의 IP 주소가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호가 사용한 해킹 툴의 고유 식별 번호가 그의 개인 컴퓨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여주었으며, 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차트를 띄워 올리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이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 사진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서윤의 실력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민호는 당황하며 그것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의 스마트폰에 숨겨진 도청 및 데이터 전송 앱의 실시간 실행 화면까지 공개하며 그가 이 회의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호를 노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쳤다. 서윤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호와 결탁하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외부 세력과의 이메일 수발신 기록까지 모두 복구하여 화면에 띄웠으며, 이제는 민호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몰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사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민호의 비열한 음모는 그녀의 천재적인 지성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완벽한 반격에 전율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가려 했으나 여전히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적인 체제와
가문의 압박이 남아있음을 직시했고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서윤의 곁에 서서 그녀의 결백과 능력을 전 세계에 공포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강 회장을 향해 똑바른 시선으로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걸고 그녀를 지키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뱉었다. 진혁의 이 발언은 회의실 내부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는 단순히 한 여자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기존의 낡은 경영 방식과 부패한 혈연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전면전의 선포와도 같았기에 강 회장의 얼굴은 노여움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고조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성장에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논리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이 남자의 진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다시 화면을 조작하여 민호의 마지막 방어선인 암호화 서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제 이성을 잃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죽어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으나 서윤은 그의 비참한 최후에도 시선 하나 주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데이터 정리에만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악의 몰락은 비참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서윤은 자신의 안경을 고쳤으며 강 회장에게 다가가 이 모든 사태를 방치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진정한 보안은 폐쇄적인 통제가 아니라 투명한 신뢰 위에서 구축되는 것이라는 일침을 가하며 강 회장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냈다. 강 회장은 서윤의 기계와 능력에 압도되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의 결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이로써 서윤은 잠재적인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나 KJ그룹에 운명을 쥔 핵심 조력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며 긴박했던 신문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낡은 세대의 권위에 대한 통쾌한 일갈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민호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더 거대한 검은 손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과 진혁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진혁에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짧게 잡으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수많은 이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이제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으며 지독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신뢰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연대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복도를 걸으며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오랫동안 갇혀 지냈던 고립의 감옥에서 한 발짝 걸어 나왔음을 느꼈으며 진혁이라는 남자가 가져온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경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쓴 그 투박한 안경이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 보인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누려온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내고 이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긴 복도를 따라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강 회장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스크린에 여전히 떠있는 서윤의 코드들을 응시하며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왕국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 위에 세워졌는지 반추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아들 진혁이 선택한 저 여자가
어쩌면 자신의 가문을 구원할 천사일지도 혹은 파멸시킬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이서윤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KJ그룹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태동하고 있었다. 회의실 밖 정원에는 이른 봄꽃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그 가득한 생명력을 관찰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겼으며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진심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서윤의 안경 너머로 비친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닌 도전하고 정복해야 할 찬란한 무대였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며 진혁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K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으며 삼엄한 경비 속에 강민호는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등에 업고 단상에 올라 승리를 예감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훑어보았다. 그는 이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이미 매수된 언론사들을 통해 그녀의 과거 행적을 왜곡한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배포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고요하게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반격의 실타래를 정교하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으나 그 안에는 강민호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논리폭탄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 거대한 연극을 끝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며 주주들을 향해 감성적인 호소를 시작했는데 그는 이서윤이 가진 천재적인 해킹 능력이 어떻게 그룹의 핵심 기밀을 유출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그룹의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행동하며 이서윤과 결탁한 강진혁의 경영권 승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이미 사전에 포섭된 이사진과 대주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진혁과 서윤을 비난하는 거친 고함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서윤을 향해 비열한 조소를 보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번뜩이며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가운 안광을 내뿜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소란스러운 회의장 한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의 심장은 분노와 긴장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고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보낸 짧은 신호를 확인하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시간임을 직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호의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신 오히려 주주들에게 그룹의 투명한 미래를 위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물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무게감을 담아 회의장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선언과 함께 그녀를 연단으로 불러올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의구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서윤은 특유의 무심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시스템에 연결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마치 신들린 듯 움직이자마자 강민호가 띄워놓았던 조작된 자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민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업체와 주고받은 실제 계약서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으며 서윤은 차분하고 명징한 목소리로 민호가 심어두었던 악성 코드가 어떻게 그룹의 자산을 외부로 빼돌리려 했는지 기술적인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했던 모든 가짜 로그 기록들을 역추적하여 발신지가 민호의 비밀 사무실임을 밝혀냈고 그가 숨겨두었던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증거물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적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민호는 당황하여 이것은 모두 해킹에 의한 조작이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클라우드 서버의 백업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복구하여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은밀한 통화 녹취록을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녹취록 속 민호의 목소리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가 그룹을 무너뜨리고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폭로되자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조차 경악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라 일컬었던 논리 폭탄을 가동하여 민호가 관리하던 모든 불법 계좌를 동결시키는 동시에 그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 시스템을 실행시켜 그를 퇴로 없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민호와 내통했던 부패한 임원들의 명단과 뇌물수수 내역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 광경을 목격한 강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며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쳐 회의장의 정적을 깨뜨렸으며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가문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진혁은 이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민호의 가슴에 달린 그룹 배지를 직접 떼어내며 그에게 더 이상 KJ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선언했고 서윤은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적의 자녀, 세력들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민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은 오만함에 최후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주들은 이제 서윤을 향해 비난 대신 경외의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용기가 그룹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냈음을 인정하고 그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서윤은 그런 환호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묵묵히 장비를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단지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한 당연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진혁에게 이제부터가 진정한 혁신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따스한 신뢰를 확인하고는 자신 또한 그녀의 파트너로서 부끄럽지 않은 리더가 되겠노라고 주주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취재진이 몰려들었으나 서윤은 그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진혁과 함께 회의실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으며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다. 서윤은 진혁에게 이제 자신은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진혁은 그녀가 없는 KJ그룹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그룹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고 그녀의 재능이 더 이상 숨겨지지 간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돕겠노라 간곡하게 부탁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망설였으나 진혁이 보여준 변화와 용기를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안경을 벗어 자신의 맑은 눈동자를 드러내며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을 보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서윤의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경고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으며 민호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은 거대한 국제적 해커 조직인 크로노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기에 두 사람은 다시금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서유는 크로노스가 자신을 노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과거 그녀가 봉인해 두었던 거대한 국가급 기밀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진혁에게 고백했고, 진혁은 그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그녀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연대감으로 무장한 채 다음 도전을 준비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며 서유는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진혁이라는 남자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좁은 세계가 확장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너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의를 구현하는 전사로서 당당히 설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가치를 지닌 그녀의 존재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어둠을 뚫고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유는 문득 자신이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을 때의 그 무료함과 혐오감을 떠올리며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고, 진혁 또한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미소에 화답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공유한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전략적 제휴를 넘어 서로의 영혼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는 운명적인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었으며, KJ그룹의 건물 위로 떠오른 달빛은 그들의 투쟁과 승리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지며 긴 여운을 남겼다. 그렇게 여왕의 반격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진혁은 비서에게 연락하여 민호와 관련된 모든 자녀 세력들을 숙청하고 그룹 내의 보안 체계를 서윤의 설계대로 완전히 재구축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나 후계자가 아닌 오직 강진혁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보여준 정직한 힘과 지성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리더의 덕목임을 깨달았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화하며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갔으며, 두 사람의 공조는 그룹 내부의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서윤은 그런 진혁을 묵묵히 보좌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의 위기를 관리해 나갔으며, 그들의 완벽한 시너지는 재계의 전설적인 미담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주총이 끝난 대강당의 텅 빈 무대 위에서 서윤은 잠시 홀로 남아 과거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꿈들을 회상하며 이제는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파괴의 코드가 아닌 창조와 보호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안경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가면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통찰의 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안경테를 가볍게 만졌고, 그때 진혁이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와 그녀에게 건네며 고생 많았다는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텅 빈 강당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만끽했고, 밖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으며, 그들의 투쟁은 그렇게 고결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검찰로 송치되는 강민호의 비참한 뒷모습은 권력의 눈이 멀어 혈연을 배반한 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상징하고 있었으며,
회의실 밖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그가 쌓아올린 가짜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강진혁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쾌감보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씁쓸함이 먼저 찾아왔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신의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부패의 잔재를 묵묵히 응시하며 무너진 신뢰의 탑을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결의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다지고 있었다. 이서윤은 승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비밀 전용 서버에 울리는 날카로운 비상 경고음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그것은 강민호의 배후에서 암약하던 국제적인 해커 조직 크로노스가 본격적인 보복 공격을 개시했음을 알리는 죽음의 신호였기에, 그녀는 승리의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다시금 차가운 디지털의 전장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모든 지성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밀려오는 데이터의 파도를 막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신들린 듯이 미끄러지며 복잡한 다중 방어벽을 실시간으로 구축해 나갔으며, 이제는 단순히 기업 보안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한 일생일대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을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이어가며 적의 심장부를 향한 역습의 기회를 날카롭게 엿보고 있었다. 강진혁은 서윤의 긴박한 움직임을 목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는 즉시 그룹의 모든 물리적 보안 자원을 그녀의 지휘 아래 배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으며, 그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재벌 3세가 아니라 그녀의 안위와 작업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외부와의 통신을 완벽히 차단하고 예비 전력 장치를 점검하는 등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윤이 짊어진 고독한 천재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그녀가 오직 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소음과 위협을 차단하며 자신의 온 영혼을 다해 그녀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헌신적인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KJ그룹의 지하 전산실은 거대한 서버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서윤은 크로노스가 보낸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파일들이 시스템의 핵심 신경망을 갉아먹으려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과거 상처와 맞닿아 있는 봉인된 코드를 해제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으나 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안위를 걸고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적들의 교활한 공격 패턴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공격 경로를 역이용하여 거대한 디지털 함정을 설계했으며,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틈새를 파고들어 적들의 기지, 위치와 배후 세력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파헤치며 승기를 확실히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강민호의 범죄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의 은밀한 명단이 서윤의 화면에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 명단을 확인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탐욕의 그물로 얽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으나, 서윤의 냉철한 판단력은 그가 감정적인 분노에 휩싸여 그르칠 뻔한 순간마다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다. 서윤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골라내는 예리한 감각으로 적들의 자금줄을 동결시키는 동시에 국제수사기구와 협력하여 크로노스의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전송했으며, 그녀의 지혜는 이제 한 기업의 보안을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거대한 시대의 등불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작업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서윤에게 다가가 식어버린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 그는 자신이 처음 맞선 자리에서 무례하게 내뱉었던 독설들이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인격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서윤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가식 없는 진심을 읽어냈으며, 그녀는 이제 그를 오만한 재벌가
자제가 아닌 자신의 진 가치를 알아봐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고, 안경 너머로 비친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스한 이해와 신뢰의 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강민호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비리 인물들이 차례로 구속되는 장관이 펼쳐졌고, 언론은 연일 KJ그룹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과 이를 주도한 익명의 천재, 보안 전문가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상은 다시금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진혁은 그룹 내부의 낡은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력 중심의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는 서윤이 보여준 전문성과 진정성이야말로 기업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천명하며 그녀에게 그룹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고문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그녀의 재능이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 굳게 약속했다. 서윤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번 사건을 겪으며 고독하게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타인과 함께 연대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진혁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창문을 열어 새벽의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 곁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진정한 인생 파트너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다가올 내일을 향한 희망찬 기대를 가슴속 깊이 품게 되었다. KJ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진혁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완벽히 입증하며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고,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는 항상 서윤의 지혜와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며 매 순간 그녀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애정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며, 화려한 상류사회의 파티장보다는 조용한 연구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적 같은 드라마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던 크로노스의 잔당들까지 모두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윤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짧은 단잠을 청했으며, 진혁은 그녀가 겪어온 험난한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며 그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는 다시는 그녀를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노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중한 맹세를 다짐했다. 낡고 따분했던 맞선 자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뒤바꾸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승화되었으며, 지성과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두 사람의 결합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거대한 상징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고, 그렇게 한편이 대서사시는 감동적인 정점을 향해 치열하고도 아름답게 치닫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선택한 이 특별한 여자가 그룹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혼까지 구원했음을 인정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하는 따뜻한 서한을 보내왔고, 진혁은 아버지의 지지에 힘입어 서윤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이제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술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윤은 자신이 더 이상 너드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개성과 재능이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 앞에 섰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응시하며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가슴에 새겼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을 함께 열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배신은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로그 기록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력했고,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넓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며, 그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승리의 기록은 차가운 기계적 논리를 넘어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위대한 유산이 되어 영원히 빛날 준비를 마친 채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향해 우아하게 나아갔다.